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오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주 건전한 조정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달 들어서 여러분들 사실 지난 19일 정도 한 번도 쉬질 않았거든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원래는 일주일에 3일은 좀 건전하게 나가고 한 이틀 정도는 좀 쉬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원래 건전한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쉬어주는 거는 뭐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5천까지는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해서 밀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정 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또 평단 조절해 주면서 비중 확대하면서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항상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가 좀 진행하는 것들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레벨업 된 것들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또 해나가야 되는 또 새로운 또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익을 좀 만들어내면서 현금을 만들고요. 현금이 좀 마련이 돼야지 조정받는 것들 우리가 케어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우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 여력이 40% 정도는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뭐 종목별 비중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걸 다 감안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40% 정도는 아마 현금 비중이 돼 있는 게 극히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월말로 가면서 50% 정도까지만 좀 늘려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건전한 조정이 왔을 때 또 매크로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충분히 또 우리가 공격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좀 모든 정보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하게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금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기 4880 여기를 갖다가 넘기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요 상당히 요 윗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 통상 보면 505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5050에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해보면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4880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쉬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하고 있던 것들 드리블을 또 해나가면서 또 매력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제 트레이딩으로 진행했던 로봇 관련된 것도 저는 글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눌림도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손을 좀 대주면 또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아주 주가 상승력이 높았던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차익물이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리스크가 좀 있어서 고민하다가 로보티즈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호세오는 하이젠 아레는 같은 경우도 쭉쭉 올랐다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수익을 내서 현금화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뭐한다? 드리블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즉 대응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종목은 LCD 현대건설기계 체크해보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합병을 하고 나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진 건 분명히 맞다. 거기에 뭐 걸맞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회사가 같이 나오고 있는 매출이나 구조를 좀 체크해 보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건지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최근에 뭐 전쟁도 많았고 어쨌든 뭐 새로 신규 수요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설 관련된 장비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꾸준히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하고 그다음 산업 차량 이쪽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사실 뭐 이게 뭐 저거죠. 그죠?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와 있고요. 목표가가 설정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 앞으로 뭐 합병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공동 매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해 거랑 올해 거랑 차이가 뭔가라는 부분들만 비교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보면 여러분들 한 30%에서 40% 업사이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같이 계산해서 감안을 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업사이드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잠깐 어떻게 됩니까?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양호해지는 그런 올해 2026년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봐야 되는 테이블은 좀 다르다. 근데 4분기 실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부터는 좀 목표가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도요 상당히 어떻게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 의견을 동의 안 해 그러면 뭐 개무시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했으면 쉬어가는 형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타겟에 들어왔습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60일 라인에서 보통 타겟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구간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건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역시 60일 라인 쪽에서 공략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21평 뭐 이 라인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뭐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 평단 조절해주는 구간이다. 다만 시간적이고 갭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구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 보면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구정쯤 이쯤 되면 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올해 대략적으로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30에서 40%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또 우리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가의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면 매크로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매크로 때문에 설사 더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점 구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자체가 이렇게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자본 지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잖아요. 이 대결 구도에서 상당히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투자, 그 다음에 출혈적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사람이 지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D 모티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좋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현대차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현대차 관련된 부분, HEV 시동 모터 독점 부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증가되는 양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되는 내용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만큼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코리아 FT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HEV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좀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상법 개정이 너무 나타난다 그러면 주주 환원율도 40%가 넘는 회사라서 조금 그런 또 관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는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뭐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분기 때 조금 뭐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조정이 들어오면 어차피 매수를 하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양호하게 갈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현대차가 잘 나가면 이게 자동차 업종이라는 게 그래요. 대장이 잘 나가면 나머지 것도 다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감안해주면 좋겠고요. 현대차가 계속해서 지금 북미에서 시장 점유율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1%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사실 제가 보니까 해마다 1%씩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5% 넘었어요. 5년 전이었나?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5% 점유율을 넘었어요. 그런 게 어느새 그때 1년에 한 1%씩 올라와서 어느새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11%대까지 올라왔다는 거 상당히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좀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뭐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분위기 좋아서 쭉 올라왔는데 이렇게 윗골이 쭉쭉 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또 이렇게 쉬어줘야 되나.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래서 지금 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눌려 들어오면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니터는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레벨업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매물층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인데 매물층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방에서 공략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체크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봄 되면 거래해야 되는 것들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화장품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해마다 1분기에서 저점 찾고 2분기에서 고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자 이런 전략을 항상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도 최근에 보면 장기로 살짝 올라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뭐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차트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적을 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도 지분도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수익은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호하게 지금 나왔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회 예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콜마가 지금 영업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분법적 이익 때문에 발생되는 수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콜마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자체 업황들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제품을 우리가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예, 그 시즌에서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거래처가 만약에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회사가 대부분 신제품을 내려면서 올해 기본적인 물량 오더를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분기, 2분기 요 구간에서 생산량이 증가되다가 3분기 때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신제품을 출시해서 잘 나가는 제품들만 추가 오더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사실 5월 달 정도를 항상 저는 피크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해주면 되는 그런 뭐 봄이 되면 찾아오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해마다 실적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영업이익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움직이는 패턴 한번 보세요. 이 쿼터에서 항상 보면 피크점 나오잖아요. 올해도 예상자 지난해 같은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예, 이 쿼터에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쿼터 전에 낮은 구간에 사주는 게 올해도 그럼 이 쿼터에 좋을까요? 예, 좋겠지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거는 현혹되지 마세요. 뭐 화장품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한국풀만한 코스맥스가 엄청나게 주가가 하반기에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잘 되는 건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이제 실리콘토 이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실리콘토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토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 와서 4만 원 정도면 이제 싸진 건데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좀 생기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시장에서 좀 눌림이 들어오면 좀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때는 많이 싸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관심을 받는데 봄이면 관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봄이고요.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피크점이 3분기 정도쯤에 나타나겠죠. 왜 잘 나가는 제품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고점이잖아요. 언제 고점 찍었어요? 여기 보면 이 쿼터에 찍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게 하반기 때 거래하면 바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또 해줘야지. 지난해도 우리가 이맘때쯤 공략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략한 시점은 2월 달에 공략을 해서 3월 달쯤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거래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만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쿼터 같은 경우는 YOY 대비 QOQ 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보다 저는 분명히 뭐 하겠습니까? 예, 매출하가 영업이익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난다고 하면 우리가 업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이게 타겟팅은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쵸? 10만 원 정도 보시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타겟팅은 어디에요? 여기 요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60일 이평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만나는 지점 어디? 이 근처 어디거든요. 더 이상 또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들 저 구간에서 지금 딱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점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도 공략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반도체만 주식이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골고루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진행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제가 TLB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해성DS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 건 분명히 맞으니까요. 올해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가이던스하고 지난해하고의 상태.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 꽂았다가 흑자 전환 나오면서 올라오고 이제 레벨업도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주가는 다 올라왔다고 봐요. 반영할 건 선반영에 다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젠 플레이 모드가 뭐겠어요? 올라온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에선 매수, 상단에선, 예, 우리가 매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럼 이건 이제 올라온 거잖아. 이게 정상 밸류로 오는 거야. 지금 현재 앞으로 선반영에서 이미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중간에 움직이고 수급이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매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수익 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되게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밑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얼마 좋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도 이 종목을 공략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뭐 워낙 뭐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가는 것들이 있어서 안 했지만 이제는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저런 것들이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 구간에서 박스권 플레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위로는 보지 마세요. 더 위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종목이 뭐 삼성전자입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저기 아래쪽에 들어오는 거 뭐 47,000원, 뭐 48,000원 이 정도 수준 5만 원 밑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 좀 들어가도 괜찮은 형국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을 꾸리꾸리하게 먹지 마시고요. 나는
어때요?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뭐야? 대양을 잘해주면 좋은 또 결과물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도 우리 할 만큼은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일주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쉬어줄 때 우리가 잘하면 또 항상 승부를 잘 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계속 올라가면 먹을 게 많지 않아요. 고민이만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전한 조정이 들어오면 땡큐 하고 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